존경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원과 김남국 국회의원님,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 뜨거운 한여름의 폭염 속에 기록적인 폭우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피해 발생과 복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공기를 느끼게 되는 처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즈음에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에서 심포지엄이 개최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출소자의 재범 방지 및 안정적인 생활 조성을 위하여 출소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님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출소자 등의 보호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김남국 국회의원께서 지난 2021년 4월 23일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대표 발의를 통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사람을 지도하고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있으나 지도와 원어를 통하여 사회적 자립을 돕는 갱생보호는 그 수행 방식이 달라 이를 하나의 법률에서 명확하고 정교하게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서 법무보호를 받도록 한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한 도우가 필요한 사람의 지원에 관한 법률인 출소자 등 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법무보호 대상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 김남국 국회의원님 대표 발의의 주된 제안 이유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출소자 등 법무보호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움으로써 재범을 감소시키고 사회 재통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는 법무보호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및 법무보호 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범 발생률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종 범죄까지 증가되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소자의 건강한 사회정착 지원 및 효율적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한 공적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의 대표적 사회복지 및 형사정책기관입니다. 공단은 재범 방지의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무보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사업별로 경영 목표들을 설정하여 매년 출소자 자원 보호 업무를 사업별로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제10주년 심포지엄은 김남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더욱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논의됨으로써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을 도모하고 공단의 양적, 질적 사업 역량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목표인 출소자 등의 보호, 지원 등에 관한 법제화의 긴급성과 필요성,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저명한 학자들께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의 심포지엄을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제10주년 심포지엄을 위해 후원해 주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은식 이사장님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전국연합회 이계환 회장님, 법무부 전국취업지원연합회 강성국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제10주년 심포지움을 축하해 주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부 윤웅정 국장님, 그 다음에 공단의 최은식 이사장님, 법무부 전국취업지원연합회 강성국 회장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이계환 회장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웅 원장님, 서울구치소 유태호 소장님, 한국형사법학회 이진국 회장님, 한국교정학회 최은열 회장님, 서울 YMCA 김인보 조기태 회장님,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하느님의 성회 이사장 박광수 목사님, 사무총장 이동훈 목사님, 사단법인 대한기독교 하느님의 성회 총회장 정동균 목사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인창 총장님, 또한 고려대학교 연구원 양승용 교수님, 가천대학교 길병원 김한솔 윤주희 선생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원우희님 등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심포지움이 소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우리 학회의 소중한 회원님들께과 김남국 의원님, 의원실의 관계자님, 그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모든 관계자님들께 협조의 노고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마련된 심포지움이 안전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원 원장님, 교장학회 최웅렬 교수님, 형사법학회 회장 이진국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참석해 주신 우리 법무부위원님들 그리고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심포지움을 준비해 주신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에 출소자 등 보호 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출소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견고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의 귀한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하시는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보호 서비스를 받는 법무보호 대상자를 위한 독자 법률입니다. 제가 한 장을 먼저 떴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961년 갱생보호법을 제정으로 기반으로 법무보호 사업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 자원봉사 조직 형태였다가 1961년 정식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가 관여하기 시작을 했고요. 1995년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이 통합되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보호 사업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각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단도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의 공단의 성장에 필요한 것은 열심히 법무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국민, 그리고 법무보호 서비스를 받는 보호 대상자를 위한 독자 법률입니다. 독자 법률의 제정으로 임의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법무보호 사업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는 자는 한 세계를 타개하여만 한다. 라는 데미안의 규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안에서 깨어나와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계로 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 법률 안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알을 깨는 새처럼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TNG하고 협약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협약식 참석하고 부랴부랴 왔는데 좀 늦어서 뒤에 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 훌륭하신 우리 의원님,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이 법무복지학회 회원님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는 또 우리 공단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 같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늘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보호관찰법 속에 이 법무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힘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작년에도 저희 법무부하고 많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법안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올해 뜻깊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더 좋은 내용들이 저희 법무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호남대학교 오상광입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발제문을 작성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작성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뜨거운 호응을 해주신 거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무게라든지 책임이 좀 막중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발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률의 독자 법률을 처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개정이 맞는지 아니면은 독자 법률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정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법무부 복지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별로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아서 독자적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발제문을 작성했습니다. 일단 처음 들어가면을 살펴보면은 앞에서 예전 아까 발표 잠시만요. 제가 조금 긴장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분들이 다들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생보호법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서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처우라는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동일 법률에 있는 게 맞긴 하지만 다양한 이유,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게 독자적인 법률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론적 배경으로 이제 법무부 복지 사업이 갈수록 이렇게 전문화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의는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률적인 근거로는 이렇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성격이 이제 좀 더 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6페이지에서 이제 법무부 복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출소자가 출소를 하게 되면은 어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분들이 어떤 낮은 학력 수준 그리고 오랜 기간 사회와 또 단절돼가지고 어떤 적응력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사회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사회에 정착할 수 없는 상황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사회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최근 표에서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전체 출소자 재범률이 25.4%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최근 5년간 5대 법무부 복지 사업에 지원을 받은 분들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0.3%에서 0.5%로 재범률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을 더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보호관찰과 법무복지에 대해서 이게 통합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합 운영에 따른 관할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먼저 갱생보호가 보호관찰에 흡수 통합되면서 이제 갱생보호를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갱생보호가 보호관찰의 새로운 사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업무가 보호관찰소로 이관되면서 갱생보호에서 담당한 업무의 삭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사무를 보호관찰소와 공단이 동시에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각주 13번에서도 보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관장사무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할의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보호복지 업무를 보호관찰 업무에 이렇게 관장사무로 포함시킴으로써 일단 이게 부수적인 업무로 우리가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공단 직원분들의 어떤 사기저하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서로 이제 보호관찰소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관리 감독을 받은 기관으로 그 위상이 좀 격화된 경향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무보호복지 업무를 공법인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앞의 내용은 언급을 해드렸고요. 일단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은 보호관찰은 유권적 사연의 처우입니다. 그리고 법무보호복지 제도는 임의적 사연의 처우인데 이 임의적 사연의 처우라고 하더라도 이 용어 자체에 대한 또 어떤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분들도 또 많이 존재하고요. 이 용어가 또 맞는지도 아직까지 저도 부끄럽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통합하여 규정하기보다는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도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고 있고요. 대상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기관이 유권적으로 실시하는 보호 방법으로 형의 대체 집행의 성격인 반면에 법무보호복지는 본인의 동의에 출소자 재범 방지에 관한 법인 단체가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보호 방법으로 그 성격을 크게 달리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분리해서 제정해야 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상태에 논의되었던 이른바 제4회화 기금이라든지 즉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벌금 중 일정 금액을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예컨대 출소자가 갚아야 될 돈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기금에서 쓰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안정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벌금액 중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8%가 이제 공제가 되는데 이걸 10%로 올리자는 견해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10%를 좀 더 올려가지고 일부분은 12% 정도로 하고 그 중에서 약 한 30% 정도를 이 출소자 지원에 써도 크게 무방하지 않지 않느냐. 왜? 그 원천 자체가 벌금액이거나 또는 범죄 수익금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목적적이고 이른바 사회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제 토론은 지정 토론은 이제 마무리되었고 혹시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와주셨는데 조금 쉬는 시간 더 가지실 수 있도록 짧고 굵게
제가 준비한 발표문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양현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23페이지부터입니다. 저는 학계에 오기 전에 보호관찰관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글에는 쓰지 않았지만 행위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장기간 동안 교정 시설에 복역하다 나온 가석방 대상자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몇백 배 힘들다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출소자 사회복귀 정책, 우리 보호 지원에 관한 법제화 이 주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치안, 우리나라 범죄자 재범 방지, 또 우리 국가 교정 경비 저희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라는 생각을 갖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실무에 있으면서 지도 감독 업무가 정말로 앞에서 우리 오상현 교수님, 이광민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관자 등에 관한 법률을 이거에서 지도 감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연의 자원을 발굴한다든가 교정 처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중점적인 업무로 사실을 이렇게 다루지 못했었습니다. 저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우리 보호관찰관님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제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범죄 예방 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이와 함께 효과적인 출소자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재사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형사정책적 과제입니다. 범죄 백서를 살펴보니까 2020년 형법범으로 검거된 사람 가운데 전과자 비율은 66.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 형기 종료 후 출소자의 재복용률 역시 2020년 조사연도 기준입니다. 31.1%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상의 특징은 출소자들이 출소 후에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교정 정책은 물론이고 출소자에 대한 현재의 보호 지원 정책이 충분하지 못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적정한 학교 교육과 또 사회 시민 교육을 받으면서 또 그리고 사회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을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일정한 요인, 그게 생물학적 요인이 됐던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됐던 간에 그게 계기가 돼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들 중에는 특히 일부만 자유의 박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고 형사시설에 수용이 됩니다. 좀 잠깐 언급을 하자면 저 통계를 보니까 매년 한 180만 건의 자들이 범죄로 인지가 되고 입건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받고 교도소 형사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한 5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만 명 분들은 이결수자이고 3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비결수로 이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따져보니까 180만 명 중에 한 3만 5천 명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 정도만 들어가게 됩니다. 경쟁률로 보니까 한 51대 1로 뚫고 그래서 또 재밌어서 또 살펴봤더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렵다는 사법고시가 있을 때 그 평균 경쟁률이 20대 2였습니다. 2016년 제일 마지막 시행된 시험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았다고 하는데 그때 41대 1인가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한 10% 더 51대 1을 뚫고 형사 시설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아마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죄책이 무겁고 또는 또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형사 시설에 수용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의 잘 교영 교화 투어를 실시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제 형기가 만료가 되면 그러니까 자기 죄책을 다
완수를 하면 이제 사회에 복귀해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사회적 지원을 받아서 성공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들은 더욱더 특별한 교육과 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신 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사회에 이제 일원으로서 다시 복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현실은 뭐 지금 교정시설은 과밀이라서 교정 처우를 한다고는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안 관리도 힘든데 어떻게 처우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사회에서 그러면 사회 정책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낙인 효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도 지금 지원할 것 같은데 지금 범죄자를 지원하느냐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법무부복지의 역할이 가장 너무 중요하다 이런 좀 필요성과 의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은 비단 지금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는 이제 형사법 전공자인데 이 형사법 전공하신 분은 다 알지만 독일의 한 100년 전에 독일의 유명한 헌법학자인 프란스 폰 리스트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형사정책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사회정책이 잘 이루어지면 재범이라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100년 전에 헌법학자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다 말한 상황인데 우리는 또 다시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소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대표하는 법무부는 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시켜 범죄를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범죄 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헌을 좀 살펴보니까 국가가 형사시설 출소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의미는 크게 출소자의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 방지, 그러니까 재범 방지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 안전 확보. 이거는 뭐 재범 방지가 되니까 국민의 안전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